두 번째입니다. 하반기에 신작이 대기 중인데요. 게임주 이번에 출발 버튼 좀 누를 수 있는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도 역시나 블랙 먼데이를 피해가지는 좀 못했는데 타격의 정도, 주가의 회복 탄력성 이런 거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는 일부 종목들이 있었지만 좀 오랜 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던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게임 업종 지금 기업별로 지금 실적 발표를 했기도 하고 대기를 하고 있긴 한데 종목별로의 차별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업종 전체를 한꺼번에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종목별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그리고 신작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가 최근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에 대한 흥행을 통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좀 급등을 하고 작년의 고점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는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워낙에 좀 많이 빠져있고 낙폭에 대한 부분이 과도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좀 상이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이 아니라 개별 모멘텀을 보면서 각계 전투로 종목들 바라봐야 한다라고 또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실적 발표 시즌에 넷마블, 크래프톤 같은 굵직한 종목들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는데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이유가 좀 좋은 부름 흐름들을 보는지 실적 역시나 실적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부분하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두 개겠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국 관련해서 판호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지금 넥슨 게임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클래프톤이라든가 넷마블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넷마블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번 실적 2분기 실적이 크게 상회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요. 이제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중 사이에 출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기 일매출이 11억 이상 실적 기여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이라든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신흥, 흥행 성공률 상승 자체가 멀티플 재평가를 이끌 것이다라는 시장 의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장성 측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넷마블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종목들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클래프톤은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좀 조용하게 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펄어비스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펄어비스요? 네, 펄어비스.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6.5%나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참고해 봤을 때 오늘의 반등과 추후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검은 사막 부분에서 꾸준한 성과가 이어가고 있고요. 이 검은 사막 중국 서비스 프로젝트 어웨이닝 테스트 진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 신규 클래스 SK와 신규 서버 오아시스 추가하면서 나온 게임 플레이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 이외에도 또 이브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펄어비스가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재차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성장성 측면에서 안정도 포트로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라는 데서 굵직한 기업들 얘기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펄어비스 얘기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차장님도 대형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개별 종목들로 그냥 살펴봐야 된다. 개별 이슈 있는 쪽으로. 좀 하반기는 사실은 뭐 중소형 게임주 신작 얘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네. 그쪽으로 좀 보는 게 맞나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도 펄어비스 말씀을 하셨고,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실적이 뭐 뛰어난 부분은 좀 아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크래프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한 번씩 크게 변동성을 좀 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게임주들 특히나 넷마블,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종목 중심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 들어온다라는 점이고요. 예상 우리가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제 실적이 그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에 반해서는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신작에 대한 좀 기대감들도 있지만 지금 실적을 당장 내기 위해서는 기존 IP들의 선전이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뭐 게임사마다 뭐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게임인 기존 신작이 아닌 기존 게임의 붉은 사막이 다음 달에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마케팅을 좀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검은 사막이 중국판에 대한 좀 기대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또 지스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별로 조금 좀 차별화된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는 건 게임 업계에서 또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위 지금 시총상에 노리는 게 시프트업인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에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박 대표님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3분기 실적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 나온 그 내용들은 제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쭉 내용들을 한번 신규 상장이 이 회사가 언제 됐냐면은 지난 7월 11일 날 신규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출시장마다 흥행 성공에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또 평가가 있었고 전 세계 게임 관련 수상을 휩쓸고 다니는 최고의 게임 회사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죠.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 기업으로서 텐센트를 통해서 시너지 극대화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그 리스크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다소 이제 부진한 게임 업황 속에서 약간 고평가 논란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고평가라는 측면은 조금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이 양 높은 매출의 의존도에 매출의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변동성이 여기에 좀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올해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2분기 이제 그 실적 자체 전체적인 매출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이 시프트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살짝 신규 상장 후에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프트업을 좀 접근해서 이렇게 뭐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트레이딩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저도 반문을 좀 해보면은 저는 같은 게임주라도 시프트업에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기업에 접근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리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
굳이 이 종목에 접근할 이유는 뭐 실적이 좋다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 접근을 하여 트레이딩이나 투자를 할 이유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하고 있거든요. 약간 시장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넥슨 게임즈라든가 뭐 그죠? 뭐 종목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도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출발 당시부터 약간의 그 고평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투자 판단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블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차라리 본다면 뭐 넥슨 게임즈 이런 걸 보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감 전에 담아볼 게임즈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넷마블, 웹젠, 그리고 크래프톤, 네오이즈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 원픽주 살펴보시죠. 네, 시프트업입니다.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처장님. 네. 차라리 시프트업 할 거면 퍼러미스나 뭐 다른 넥슨 해라 했는데 처장님은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또 공교롭게 우리 곽 대표님이 시프트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또 선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 다 맞죠. 예. 다 맞죠. 네, 실적은 일단 2분기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좀 실적 기반으로 상장을 했을 때부터 관심도가 좀 높았고요. 고평가 논란은 사실 많은 신규 상장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6만 원이 공모가였습니다. 지금 7만 원대까지 갔는데요. 지금 뭐 창장한 지 지금 한 달 정도가 채 안 됐고요. 저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프트업을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트레이딩 합니다. 관점이다. 네, 사실 상장 첫날 주가의 흐름이 좀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수급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관과 연기금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한 달 동안 사고 있습니다. 어머,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봤고요. 최근 뭐 APR이라든지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조금은 좀 대형주 유가증권에서 상장한 종목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기관 연기금의 수급은 추가적인 유가 상승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좀 저점 대비해서 차근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은 공모가 위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론 이제 7월 11일 상장을 했기 때문에 1개월 락업 물량은 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네. 전체 락업 물량이 지금 보게 되면은 32%가 지금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인데 그 중에 1개월 차에 대한 확약 물량이 한 20%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에 대한 물량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는 요즘에는 의무 보유가 락업이 풀리는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주가가 빠지고 오버행 이슈가 있는 것도 또 아니다라는 점도 같이 저는 좀 고려해서 최근에 패턴을 좀 고려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오히려 이에 대한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외국인 기관이 내내 한들레는 사는데 안 올라갈 이유가 있느냐라는 건데 곽 대표님 할 말 있으신가요? 예, 몰랐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몰랐다. 예, 몰랐는데. 기관과 네. 연기금이 네. 지금 맞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급 들어오는 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예. 좀 수급 들어오는 부분에 당황스러워요. 대해서는 원픽주로는 그럼 뭐 보세요? 시프트업 아니라면. 저는 사실 게임즈 안 봅니다. 나는 게임즈를 안 본다. 네,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저는 유연한가? 아닙니다. 아니, 시프트업, 사실은, 넥슨 전 둘 다 봐요. 하네요. 사실은 게임을 실제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게임주 선택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또 그만큼 매력 있는지 모르니까. 또 그럴 사실 수도 그쵸. 있겠죠. 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게임주를 고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시프트업 말씀드린 건 게임을 하지 않는 저도 일단 수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시면은 네. 좀 좀 강하게 일관된 모습, 단기간으로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정말 불꽃 튀는 재밌는 또 이야기들 너무 재밌습니다 하는데요. 지금 역시나 또 바이오장인가 국장은 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정말 현금 보유도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시장, 내일 시장 전략을 좀 잡는다면 두 분 한 줄 평으로 또 하나씩 좀 얘기해 주세요. 곽 대표님. 내일 또 오후장, 지금 남은 오후장과 또 내일장 준비 저희가 한다면 어떤 전략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사실은 그 중동발 그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관심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갖고 계세요? 관심 갖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뭐 그렇게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다? 시장에서. 그래서 네. 그 부분만 크게 부각이 안 된다면은 오늘처럼 옵션 만기일 때 이럴 때는 좀 매수의 기회지 않느냐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굳이 매수를 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이오주, 방산주, 방산주를 봐라. 그리고 또 그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조선업. 네. 조선 요런 쪽 그리고 약간의 기업 이슈가 있는 모멘텀 SK 있는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 좋은 빠져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 차장님은요? 네. 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이번 주는 일단 좀 지나야 적극적인 매수 찬스를 노려볼 수 해볼까 말까라고 어.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을 조금은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지수는 하방은 받쳐줄 수 있겠습니다만 상방이 크게 열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의 베팅 쪽에 대한 부분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바이오 긍정적으로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화시키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이오로 통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략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슐랭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남은 5장도 성공 투자하시고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